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홍입니다. 국내 시장에 또 한 대의 소형 SUV가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르노의 캡처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르노 캡처 어떤 디자인 특징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주행 성능 보여주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르노 캡처 같은 경우에는 르노 브랜드의 베스트셀링 모델이었죠. 이전에 출시됐던 모델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는 QM3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었고,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캡처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됐었습니다. 상당히 큰 인기를 얻었던 차량인데요. 효율적인 파워트레인이라든지 다루기 쉬운 차량의 크기, 그리고 귀여운 외관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좀 독특한 점은 초대 이제 2013년도에 차량이 출시됐을 때부터 계속 판매량이 증가하다가 또 모델 체인지를 앞둔 시점에도 가장 최다 판매를 기록하는 것처럼 상당히 유럽 시장에서는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었던 모델이 바로 르노 캡처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된 이 QM3 같은 경우에도 시승기를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지만 많은 인기를 얻었던 차종이죠. 특히나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 B세그먼트 SUV, 소형 SUV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때에도 출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의 좀 선택을 받기도 했고요. 또 꾸준히 판매가 증가했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던 차량임에는 분명합니다. 차량의 거동이 조금 불안한 느낌도 다소 좀 받았었고요. 스티어링 휠이 좀 가벼웠던 느낌, 그리고 차량의 편의 장비들이 많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남았던 부분을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 새로워진 르노 캡처를 통해서 대거 좀 개선이 됐습니다. 차량의 크기가 커지기도 했고요. 새로워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이 적용이 되면서 편의 사양들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점, 그런 점들이 큰 변화를 겪었다고 보여지고요. 새로워진 캡처 같은 경우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클리오와 새로 출시됐던 이 클리오와 동일한 플랫폼 CMF-B 플랫폼으로 좀 설계가 됐는데요. 새로워진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차량의 크기도 많이 커졌고 그만큼 실내 공간에서의 여유도 기존 모델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거기다가 이 새로워진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전동화 차량도 개발할 수 있는 그 기반을 갖추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르노 브랜드의 그 전동화 전략에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고, 르노 캡처 역시 차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출시된다고 하니까요. 국내 시장에 출시될지 여부는 미정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량의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한눈에 봤을 때 그 상위 모델이었던 그 QM6와 상당히 좀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르노 브랜드의 패밀리룩을 이제 르노 캡처에도 그대로 좀 적용을 하면서 상당히 유사하지만 나름의 또 개성을 갖춘 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다른 르노 브랜드에서 봤던 차량들처럼 이제 디귿자 형태의 이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방향지시 등이 안쪽에 이렇게 표시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중화주행 등이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에는 벌브 타입입니다. 일반적인 그 할로겐 램프가 적용되어 있는 타입이고요. 헤드램프는 모두 LED가 적용이 됐습니다. 가운데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르노 캡처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엄밀히 말하면 수입차입니다. 스페인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이제 국내 시장에 들여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 모델인데요. 그만큼 가운데 이제 로장주 엠블렘이 가운데 커다랗게 딱 자리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ADAS 시스템을 위한 다양한 센서들이 앞쪽에 그 범퍼 아래쪽으로, 네임플레이트 아래쪽으로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경량화를 위해서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이 보닛 같은 경우에도 알루미늄 보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측면부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도어 같은 경우, 이어 도어 같은 경우에 그 소재를 조금 바꾸면서 차량의 무게를 많이 줄였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전 모델보다 50kg 정도 무게가 가벼워졌습니다. 차량의 크기가 오히려 커지면서도 무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 새로워진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바뀐 르노 캡처의 주요한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측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조금 볼륨감을 살린 이 프랑스 브랜드 자동차들, 그리고 르노 브랜드 자동차들과 상당히 좀 흡사한 모습, 이러한 디자인 특징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날카로운 선과 면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차량의 볼륨감을 살린 이 외형 때문에 또 다른 브랜드들의 차량들과는 상당히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앞쪽에 보시면 타이어 같은 경우에 18인치, 최대 18인치 타이어까지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뭐 나뭇잎, 꽃잎을 형성한 듯한 이러한 외관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방향지시등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앞쪽에도 하나 좀 디자인 요소가, 포인트가 하나가 좀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측면 같은 경우에도 이 도어 하단 같은 경우와 그리고 도어 상단 부분에 크롬 라인이 좀 추가가 되면서 외관에서 좀 화려함도 좀 더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크롬 라인이 상단 2열 뒤쪽에 쿼터글라스 쪽으로 약간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이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차량의 플랫폼이 바뀌면서 디자인 외관 자체도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차량의 측면의 벨트 라인이 상당히 좀 높이 올라왔습니다. 이 플랫폼 자체가 이제 전동화 모델을 고려해서 개발된 차량이기 때문에 뭐 하부에 여러 가지 배터리라든지 뭐 전장 부품들이 더 추가가 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이 차량의 높이가 조금 더 높아졌고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이 벨트 라인이라고 부르는 이 측면 부분이 기존 모델보다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고, 또 2열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답답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스포티한 외관을 위해서 좀 더 위쪽으로 상승하는 듯한 넓은 벨트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면 디자인도 굉장히 좀 개성 강한 이 르노 캡처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제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독특한 형상입니다. 이 디귿자 형태로 이 헤드램프 앞쪽에 이 헤드램프의 주간 주행 등과 똑같은 형태의 이 헤드램프 디자인도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에서도 상당히 그 로장조 엠블렘, 르노 브랜드의 엠블렘이 큰 크기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리어의 가운데에도 이 로장조 엠블렘이 아주 큼지막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캡처라는 그 레터링 역시 큼지막한 크기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 이 엠블렘 가운데 보면은 이 후방 카메라가 위치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이 뒷모습이 좀 전고가 높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상당히 좀 볼륨감을 살린 이 리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단으로 실제로 이제 배기구가 나와 있는 이 리어 범퍼 디자인도 볼 수가 있습니다. 범퍼의 크기도 상당히 높고요. 또 엉덩이가 상당히 좀 들려있는 듯한 이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굉장히 스포티한 외관을 만드는 중요한 이 디자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동식 게이트는 아니고 이렇게 수동으로 열리는 게이트를 가지고 있고요. 유압식 게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2열을 가장 뒤쪽으로 이제 슬라이딩 시켜 놓은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한 422리터의 적재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2열 같은 경우에 앞쪽으로 슬라이딩이 가능합니다. 이 슬라이딩을 시키는 경우에는 530리터 정도까지 이 적재 공간을 소폭 또 늘릴 수가 있고요. 2열을 완전히 접는 경우에는 1270리터까지 적재 공간이 늘어납니다. 작은 차, 소형 SUV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넉넉한 이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트렁크 하단의 플로우를 열어보면요, 굉장히 넉넉한 크기의 이 하단부에 적재 공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에 범퍼가 상당히 좀 높은 위치까지 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이 물건을 실을 때 조금 높이가 높은 감은 있습니다. 이 플로어와 도어 입구 쪽이 좀 평평하게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적재를 하고 가볍게 밀어 넣어서 이 적재 공간을 모두 다 적재 공간에 짐을 실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넉넉한 이 적재 공간을 갖게 된 데는 이 앞쪽 같은 경우에 서스펜션이 맥파스 스트럿이 적용이 되고 뒤쪽에는 토션빔이 적용이 됩니다. 이 토션빔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조금 승차감이 좋지 않다라는 과거에 이 선입견이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토션빔 서스펜션 장착된 차량들은 과거처럼 승차감에서 이렇게 큰 차이, 뭐 단점을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적재 공간을 넓힐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렴한 부품 가격 때문에 차량의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요즘에 이 소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토션빔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이 르노 캡처 같은 경우에도 토션빔이 사용되면서 조금 더 뒷좌석의 적재 공간을 넓힐 수 있었던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르노 캡처의 이제 실내 공간에 와 있습니다. 이 실내 역시 기존 모델보다 이제 차량의 전고, 뭐 전폭,
전장까지 다 커지면서 특히 이제 휠 베이스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면서요, 이 실내 공간에 상당히 여유가 생겼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일열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이제 기존 모델보다 확실히 이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사용하기 편한 이 편의 장비들이 많이 좀 갖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한눈에 가장 들어오는 부분은 바로 10인치의 이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9인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실내가 첨단의 이미지를 기존 모델보다 한껏 더 올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주행 모드에 따라서 디자인이 바뀌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주행 모드에서는 뭐 왼쪽에는 속도계, 오른쪽에는 RPM 게이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지만, 스포츠 모드에서는 가운데 RPM 게이지와 속도계가 좀 크게 보여지고요. 또 에코 모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축소가 되고, 어떻게 이 차량이 좀 효율적으로 주행하고 있는지, 뭐 순간 연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한 화면 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요, 완전히 원형 타입은 아니고요, 위아래가 살짝 이렇게 평평하게 깎여 있는 듯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좀 큼직한 이 스티어링 휠이 오히려 이제 운전할 때는, 이 조향할 때는 굉장히 운전자에게 편안한 느낌을 좀 주게 되겠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 뒤쪽으로는 이제 패드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는 ADAS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이 모여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뭐 각종 메뉴들을 바꿀 수 있는 버튼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메뉴 버튼을 눌러봐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화면 전환되는 속도가 조금 다소 늦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이제 왼쪽으로는요, 이제 차선 유지 장치라든지 계기판의 밝기, 그리고 헤드램프의 각도 같은 것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 그리고 스티어링 열선 버튼까지 같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보시는 이 버티컬 타입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르노, 삼성에서도 이러한 버티컬 타입의 디스플레이를 많이 좀 보셨죠. 그러한 것들이 좀 더 깔끔한 분위기로 좀 바뀌긴 했습니다. 하지만 좀 반응 속도, 그리고 터치했을 때의 반응이라든지 화면 전환이 다소 조금 시간 지연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뭐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다양한 차량 정보들을 확인하고 또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모든 기능들을 이 화면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편리해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아래로는 이제 다양한 버튼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주차 보조 시스템이라든지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의 버튼도 위치를 해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는 아쉽게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점들을 보면은 국내에서 제조됐던 XM3와는 전혀 좀 다른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스페인의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그대로 수입해서 판매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유럽사양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에 상당히 좀 인색합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통풍 시트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고요. 열선 버튼만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그 아래로는 이제 공조장치에 3개의 다이얼로 구성된, 큼직한 다이얼로 구성된 이 공조장치가 위치를 해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면 이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전 모델보다 확실히 이 수납 공간이 늘어난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시승하는 차량은 이제 가솔린 모델 에디션 8이 가장 상위 트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옵션들이 갖춰진 상태이고요. 또 그 중에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자식 기어 노브인데요. 기계적으로 변속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자면 전선들이 이어져 있어서 이제 후진, 전진을 바꾸는 이 전자식 기어 노브가 적용이 되면서요. 이 아래쪽의 공간을 이제 더 활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공간이 많이 늘어났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패드도 위치를 해 있습니다. 따로 이제 핸드폰을 올려놨을 때 불이 켜지거나 하는 표시되는 부분은 없지만 이 모니터 상에 충전 중이라는 마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기어 노브 하단의 여유 공간과 그리고 상단의 여유 공간, 뭐 컵홀더, 도어 트림 하단의 공간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물건을 수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글로박스 같은 경우에도 이전 모델과 동일하게 이렇게 서랍 방식으로 열리는 이 글로박스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글로박스 같은 경우에 조금 눌러보면은 그 작동 방식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부드러운 정도가 그렇게 좀 세련되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되네요. 아마 국산 차량들이라면은 이런 부분들을 눌렀을 때 좀 부드럽게 글로박스가 나오도록 아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다소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차량의 전반적인 소재감, 고급감 같은 건 굉장히 뛰어납니다. 특히 소형 SUV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도 다른 경쟁 모델들보다 이 앞쪽 대시보드 앞쪽의 이 쿠션감이라든지 가죽이 처리된 이 표면들,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소재를 많이 좀 적용을 하면서 이 소형 SUV답지 않은 고급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좀 하단, 그러니까 손이 많이 닿지 않는 이 차량의 하단부의 플라스틱 소재들을 보면은 뭐 원가 절감의 내용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좀 부드러운 소재들, 그리고 고급스러운 소재들을 사용했다는 것이 느껴지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도 좀 비교적 편안한 이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부드러운 타입이긴 하지만요, 뭐 허리를 지지해주는 부분이라든지 허벅지, 뭐 등을 지지해주는 부분만큼은 좀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뭐 장거리 운전할 때도 좀 불편 없이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어노브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좀 키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도 흥미롭고요. 또 자동 주차 파킹 버튼, 그 다음에 아이들링 스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버튼들도 위치해 있고, 컵홀더도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보면은 이 암레스트 아래쪽으로는 이 물병 하나가 딱 들어가는 이 작은 수납 공간도 위치를 해 있고요. USB 포트는 이제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옥스 단자와 함께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12V 시거잭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네요. 풀옵션 사양이긴 하지만 썬루프는 따로 없습니다.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썬루프가 적용된 차량도 일부 있지만요, 국내 사양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옵션을 다 넣다 보니까 아무래도 썬루프는 빼서 차량의 가격적인 부분을 좀 맞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열 공간에 와 있습니다. 2열 공간 자체도 뭐 소형 SUV 정도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1열 시트를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 놓은 상태인데, 주먹이 한 2개 정도가 조금 들어가는 이 무릎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룸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제 키가 170인데요. 주먹 하나가 딱 들어가는 이 헤드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차량의 전고가 좀 커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전고, 차량의 그 플로어 쪽이 플랫폼이 바뀌면서 조금 위로 올라와 있는 형태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그대로 전고가 높아진 만큼 오롯이 이제 헤드룸 공간에 다 쓸 수는 없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 크로스티라든지 뭐 푸조 2008과 경쟁하는 차량이 바로 이 르노 캡처인데요. 그 차량들과 좀 비교했을 때는 헤드룸 공간이 조금 더 적게 느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낮이라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도어, 2열 도어에도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고 있고요. 또 1열 도어 쪽, 그리고 차량의 하부 쪽에 앰비언트 라이트 조명이 따로 비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전륜 구동 모델이다 보니까 따로 구동축이 지나는 부분이 없어서 이 2열의 중간에도 성인이 앉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좀 좁게 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성인 2명이 착석하기에 좋은 이 시트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쪽에 보면은 송풍구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USB 포트가 2개가 위치해 있고, 이곳에도 12V 시거잭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3인이 앉을 수 있도록 헤드레스트는 3개가 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시트 앞쪽에 보면은 이 레버가 있는데요. 레버를 잡아당기고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상당히 긴 거리를 이제 슬라이딩 할 수 있는데요. 거의 한 10cm 가까이 슬라이딩 되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2열 공간은 확실히 더 넓게 쓸 때는 넓게 쓸 수 있겠지만, 이제 적재와 물건이 많을 때는 슬라이딩 해서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당겨서 적재 공간을 더 넓힐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 550리터 가까운 이 적재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시트의 각도가 조절이 되지는 않습니다. 슬라이딩 기능은 지원되는데 이 리클라이닝 기능은 따로 지원을 하지 않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6대4 방식으로 폴딩되는 이 2열 시트 덕분에 더 넓은 이 적재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쿼터 글라스 쪽에도 작은 창이 있어서요, 이 실내에서의 이 개방감을 조금 더 높여주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르노 캡처의 한번 주행 성능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요, 1.3L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국내 시장에는 이제 가솔린 그리고 디젤 엔진 4개 트림, 합의 4개 트림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뭐 파워트레인 이제 가솔린과 디젤 두 종류죠. 출력 같은 경우에 가솔린은 152마력에 26의 토크를 발휘하는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디젤 같은 경우에는 116마력에 26.5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뭐 토크 수치는 둘이 좀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출력에서 좀 많은 차이가 있죠.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다임러와 함께 좀 손을 잡고 만든 엔진입니다. 엔진 세팅 자체가 조금 뭐 가속 성능이나 뭐 출력 면에 있어서도 좀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7단 DCT, 게트락제의 7단 습식 DCT와 좀 결합을 해서 조금은 그래도 좀 효율성에 중점을 맞춘 전반적인 세팅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속을 할 때 조금 굼뜨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좀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풀 악셀을 했을 때 차량이 조금 늦게 좀 주춤거리는 모습을 좀 보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일단 좀 속도가 붙고 나서 일반적인 뭐 중속, 그 다음에 중속 영역, 그리고 고속 영역으로 접어들게 되면 엔진이 충분한 좀 토크를 발휘하고 또 출력도 넉넉하게 좀 발휘하면서 좀 그래도 좀 경쾌한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파워트레인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실상 DCT 변속기가 초기 발주 시에는 조금 굼뜬 느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엔진만큼은 그래도 괜찮은 엔진인 것 같습니다. 뭐 엔진의 회전 질감도 굉장히 좋고요. 이 가속 시의 엔진 회전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정교하게 컨트롤이 잘 되고 있고요. 또 엔진 정숙성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히려 이 변속기보다는 이 엔진 부분에 조금 더 많은 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 파워트레인 이상으로 굉장히 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 조향감입니다. 스티어링 휠의 반응인데요. 비교적 유격도 상당히 좀 적고요. 조향이 운전자가 조향하는 것에 따라서 차량의 움직임도 굉장히 경쾌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급격한 코너를 주행을 할 때요. 엔진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단수를 회전수를 좀 낮추려는 회전수를 조금 낮추고 높은 단수를 쓰려는 좀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 조향 감각 자체는 굉장히 좀 예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역시 뭐 유럽산 특히 이제 프랑스산 자동차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역시 르노 캡처도 이러한 장점을 그대로 가져와서요 굉장히 예리한 스티어링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거기에 뭐 스테빌리티 컨트롤이라든지 그립 컨트롤 같은 경우에 주행을 할 때 계속 좀 개입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고속 코너를 지나갈 때는 개입을 해서 좀 안전한 운전을 돕기도 하는데 이러한 개입 시점들이 코너에 진입하자마자 뭐 이렇게 운전자에게 느껴질 만큼 그리고 차량을 이 차가 제어하는 느낌을 받을 만큼 그렇게 빠르게 이렇게 제어하는 타입은 아니고요. 한 템포 늦게 개입이 시작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운전자가 좀 운전을 좀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전반적인 세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주행가격 같은 경우에 기존 모델이었던 QM3와 좀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QM3 같은 경우에는 다소 무른 하체 그리고 주행 시 와인딩 로드에서 주행을 할 때 다소 조금 불안하다는 느낌을 종종 받기도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말끔히 해소가 됐다는 점,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새로운 르노 캡처의 주행성은 정말 좀 뛰어난 발전을 이뤘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경쟁 모델, 다른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하체는 일단 좀 단단한 편입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딱딱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유럽 성향의 좀 단단한 하체를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 도로에서 일반적인 요철을 지날 때는 그 요철의 충격이 사실 조금 운전석이라든지 2열 공간에 좀 다소 전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2차적인 진동을 아주 잘 잡아주기 때문에 초기에 조금 단단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이 주행 안정감에는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인 국내의 이 소형 SUV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주행 질감 그리고 주행 안정성 부분에서도 좀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정수성 같은 경우에도 좀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엔진 차음이라든지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것을 아주 잘 차단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소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의 마찰음이라고 느껴
느껴지는데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금호 타이어 제품이 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타이어의 그립력은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속할 때에 약간 슬립이 일어나는 느낌도 좀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하게 차량의 트랙션 컨트롤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어의 그립이 조금 약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이 차량을 구매하신다면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고사양의 타이어를 장착을 하신다면 이러한 슬립 없이 아주 매끄러운 이 주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기존 모델과는 다르게 주행 안전 시스템도 상당히 좀 잘 충실히 갖춰져 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차선 유지 기능도 이제 장착이 됐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왼쪽에 보면은 차선 유지 기능의 활성화 버튼이 있는데요. 한번 누르게 되면 차선 이탈 경고 기능이 활성화되고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차선 유지 보조 기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ACC 같은 경우에 아까 실내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버튼들을 눌러서 속도 그리고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좀 체험을 해보면요, 일단은 활성화를 하고 이제 속도를 맞춰 놓고 차선 유지 보조 기능까지 활성화시켜서 주행을 해보면 차선 유지 기능 같은 경우에 좀 예리하게 이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곡선 구간에 접어들게 되면은 차선의 좀 곡선의 반대쪽,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차선이 조금 치우치다가 이제 차선을 감지하면 다시 조향을 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차선의 가운데로 이렇게 차량을 좀 수정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많은 그 차선 유지 기능들이 상당히 좀 차선의 중앙을 잘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특히 이제 국산 차량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칭찬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 사양 자체가 조금 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가격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은 좀 시승을 해보시고 한번 경험을 보신다면 구매하시는데 좀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가격 같은 경우에 2,4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 디젤 모델, 가솔린 모델 모두 2,4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지금 시사하고 있는 차량은 가솔린 트림 가운데 가장 높은 사양인 이제 에디션 8위 모델입니다. 차량 가격은 2,700만 원대 중반이고요. 이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 소비자분들이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르노 삼성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르노 브랜드의 수입차입니다. 수입차다 보니까 이 수입차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국산의 경쟁 모델들과 보면은 당연히 좀 가격이 높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르노 캡처는 이제 수입 모델들과 좀 비교를 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뭐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푸조 2008과 비교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합리적인 부분이다, 좀 수긍할 수 있는 가격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주행 안전장치라든지 편의 사양 같은 경우 수입차답게 모든 옵션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뭐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라든지 USB 포트가 뒷자리 2열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주행 안전장치도 이전 모델보다 확연하게 좀 좋아졌고, 또 보스 오디오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옵션을 갖추고 있는 수입 차량 가운데 뭐 이 정도 가격에 측정되는 모델을 좀 찾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거든요. 그런 점들 좀 고려하셔서 차량 구매하실 때 경쟁 모델들과 좀 비교도 해보시고 하면은 좀 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먼저 기존 모델보다 확실히 이 편의 사양이라든지 주행 안정성, 그리고 주행 보조 장치들도 늘어났고, 또 차량의 크기가 커지면서 실내 공간 자체도 늘어나면서 편의성도 좋아졌습니다. 여기에 수입차긴 하지만 국내의 제조사의 이 정비 라인, 정비 네트워크를 좀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과거 QM3가 처음 이제 국내 시장에 도입했을 때는 경쟁 모델이 딱히 없었습니다. 뭐 티볼리 정도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정말 많은 제조사에서 다양한 소형 SUV들을 출시를 하고 있죠. 뭐 국내 제조사뿐만 아니라 수입 제조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이제 차량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실히 지금 비교를 해보면 QM3보다 확연히 좋아진 것을 느껴지게 되고요. 이러한 경쟁력이 상품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 모델보다 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좋아진 르노 캡처, 국내 소형 SUV의 좋은 선택지가 늘어난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반갑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형 SUV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오토스 원서동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승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